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요, 이영환 강사님의 마지막 남은 부의 사다리 꼬마빌딩 건축 강의인데요. 오늘은 그 전체 강의 중에서 투자금 대비 무려 195%에서 414% 수익률 꼬마빌딩 신축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꼬마빌딩 관심 많으시죠? 근데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수익률이 2%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이 지어놓은 거 사서는 이제 돈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공부도 좀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보상을 이렇게 높은 수익률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도 100%, 200%, 300% 이상의 수익률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뵙네요. 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익 사례, 어떤 수익 사례냐면 꼬마 빌딩 신축으로 인한 200%에서 400% 정도의 수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강 앞전 시간에서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수익 사례를 말씀드렸죠. 자, 이번 시간은 꼬마 빌딩에 대한 수익 사례인데, 자, 아파트와 꼬마 빌딩 수익 사례, 결국은 그 중심에는 레버리지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를 하든 꼬마 빌딩 건축을 하든 건축이라는 어떤 기술이 들어갔을 뿐이지, 건축주 입장, 즉 건축주라는 건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건축주 입장에서는 결국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어떤 부동산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꼬마 빌딩 건축 실전 투자 사례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참그린빌이라는 꼬마 빌딩 건축입니다. 토지가 126평이고 다세대 주택을 18세대를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도에 사업비 57억 원을 들였죠. 그리고 토지가가 36억 원, 평당 2,900만 원. 요즘은 뭐 평당 6천만 원씩 하는데 당시에는 2,900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계약금 3억 6,540만 원을 이제 에코티죠. 에코티를 발휘해서 우리가 구입을 했고, 중도금도 마찬가지 에코티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중도금을 왜 넣냐면은 제가 한 번만 딱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넣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입지 분석을 해서 좋은 토지를 구입을 했어요. 토지를 구입하고 나면 토지를 판매하신 분들이 내가 과연 토지를 잘 팔았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달이 딱 지나면 토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작정하고 덤벼서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을 한 거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싸게 판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약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해약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반드시 중도금을 10%를 넣어서 법적으로 해약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장치를 세팅을 해둡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희가 토지를 구입했는데 마찬가지 일주일 지나니까 해약을 하겠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계약금을 치르고 일주일 만에 중도금을 치릅니다. 해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2016년도 4월 달에 우리가 잔금을 치렀죠. 자, 잔금은 나무입니다. 나무, 대출. 대출은 상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꼬마 빌딩 건축이라는 1년의 프로세스 안에 대출이 다 상환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건축을 했습니다. 직접 시공비가 한 13억 원, 마찬가지 대출 나무죠. 간접 시공비 7억 5천만 원, 대출 나무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4월 달에 세대당 평균 분양가 한 4억 원 정도 해서 18세대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72억 원의 매출이 났죠, 매출. 자, 사업비가 57억 원이고 매출이 이제 72억 원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에코티는 7억 3,080만 원이 에코티였죠. 자, 투자 기간은 단 2년입니다. 수익금은 14억 2,920만 원이 났습니다. 자, 볼까요? ROE로 봤을 때 195%의 ROE가 났습니다. 물론 이런 꼬마 빌딩 건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아파트처럼 1000% 가는 건 시간 문제겠죠. 자, 연 71%의 어떤 복리 수익들. 이렇게 결국은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건축이라는 기술을 썼을 뿐입니다. 자, 경기도 광주시 신현리의 더 베스트라는
꼬마 빌딩을 지었습니다. 해당 꼬마 빌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토지가 172평이고 다세대주택 8세대를 지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라서 용적률 100%를 활용한 토지입니다. 자, 2018년도 6월 달에 사업비가 20억 원이 들었고 토지가 6억 원인데 평당가 350만 원. 현재는 한 600만 원 정도 합니다. 최소한. 결국은 계약금 6천만 원을 에코티로 넣었고요. 중도금 6천만 원 에코티. 잔금은 대출을 일으켰죠. 자, 그래서 건축을 하고 직접 시공비 9억 원, 그리고 간접 시공비 한 5억 원을 들였죠. 자, 근데 직접 시공비, 간접 시공비를 대출을 했는데 그래도 공사 자금이 좀 부족했어요. 워낙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하다 보니까 에코티가 시공비로 좀 들어갔죠. 그래서 추가로 3억 원 정도를 에코티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월 달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평균 분양가 4억 원, 총 32억 원의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자, 수익률을 봤더니 사업비가 20억 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32억 원이었습니다. 에코티는 저희가 4억 원 정도의 에코티를 드렸는데 투자 기간 3년 만에 11억 원이라는 수익금을 낸 거죠. 자, 그래서 ROE가 이제 241%가 났습니다. 뭐 연으로 따지면 50.25%의 복리 수익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을 제외하면 결국은 아파트 투자와 다를 게 없죠. 네, 다음으로 서울 성북구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뭐 가칭 저희가 오성과 한음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78평짜리 토지를 지어서 다세대 주택 8세대를 지을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사업비 21억 원을 들여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토지가 8억 원, 8억 6천만 원, 9억인데 저희가 한 4천만 원 깎아서 8억 6천에 구입을 했습니다. 평당가 1,100만 원입니다. 지금은 2,5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2배 이상 뛰었죠. 계약금 8,600만 원, 중도금 8,600만 원. 결국은 이제 에코티로 이제 충당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20년도 4월 달에 잔금으로 6억 8,800만 원을 이제 대출로 나무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건축을 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직접 공사비 8억, 간접 공사비 4억 원. 결국은 이제 대출로 다 했죠. 근데 이제 토지를 너무 저렴하게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 공사비로 해서 7,600만 원을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자, 2023년도에 다 지어지고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 4억 원. 사실 4억 원보다는 더 많은 돈이 나올 것 같아요. 한 5억 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뭐 4억 원으로 잡았다 치더라도 32억 원이죠. 자, 사업비 21억 원에 매출 32억 원, 에코티 뭐 2억. 자, 보이시나요? 에코티가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건물 한 채 짓는데 2억 4천만 원 주고 진행하는 거죠. 투자 기간은 약 3년이고 수익금은 10억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4억 원에 분양을 했을 때 10억 원이고 저희는 한 5억 원 정도는 분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OE는 414%, 연수익률은 72.58%. 네. 자, 앞서 이렇게 사례들을 봤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파트 투자한 거와 마찬가지로 꼬마 빌딩 건축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건축이라는 걸 활용하는 거죠. 자, 건축 기간이 이제 원래는 건축만 놓고 보면 1년 만에 끝나지만 앞서 본 모든 현장이 2년 또는 3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했죠. 자, 그동안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애초에 계획했던 수익률은 70%에서 많게는 110%지만 결국 토지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적게는 200%, 많게는 400%, 600%의 수익률이 발생이 된 거죠. 결국은 꼬마 빌딩 건축도 사실은 부동산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꼬마 빌딩 신축의 성공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건축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제가 좀 뒤집어 놓을 겁니다. 꼬마 빌딩 건축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서 본 사례에서 어떤 원리들이 적용이 됐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꼬마 빌딩 건축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사업의 본질을 파악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꼬마 빌딩 건축도 건축 사업입니다. 그죠? 부동산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업 제일 잘하는 사람 세 손가락 꼽으라고 하면은
이건희 회장님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꼬마 빌딩 건축의 본질이 뭘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텔 사업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꼭 이건희 회장님이 질문을 했는데, 당시에 신라호텔의 경영진이 요 세 가지 중에서 답변을 했죠. 뭐 서비스업일까, 부동산업일까, 장치산업일까. 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어떤 것 같아요? 대부분 서비스업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또는 어떤 분은 부동산업, 간혹 장치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정답을 한번 보면, 정답은 장치산업이자 부동산 산업입니다. 자, 서비스 산업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호텔은 어떤 이제 자 보십시오. 호텔의 직원들이 요즘은 이제 외국인 사람들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죠? 서비스업이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도를 더 높이면 매출이, 수익이 더 발생되는 구조여야 되는데, 오히려 서비스를 높이면 높일수록 비용이 증가하지 수익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장치산업이라고 주장을 한 이유는 뭐냐면, 숟가락을 세팅하든지 또는 이제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이제 인테리어를 잘 한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비누를 하나 세팅한다든지 수건을 하나 세팅. 호텔을 가보시면은 그 하나하나 요소들이 정확하게 그 정해진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또 크기도 가장 효율적인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세팅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호텔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숙박업이 아닙니다. 호텔은 비즈니스 장소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는 결국은 입지가 좋은 곳, 산업이 있는 곳, 일자리가 많은 곳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호텔은 입지가 좋은 곳에 호텔이 위치를 하면 호텔의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뭐 한 3년 전에 호텔 분양이 유행을 했었는데, 중심지에 있는 호텔들은 분양을 받아도 굉장히 큰 수익을 지금 내고 있고, 강원도라든지 제주도 쪽에 호텔을 분양 받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아마 겪고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이제 산업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텔 산업의 본질은 이제 장치 산업이자 부동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뭘까요? 시계 산업은 백화점은. 자, 반도체 산업은 양심 산업이라고 합니다. 양심 산업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라인을 점검을 잘못해 버리면 라인이 멈춰버리죠. 그랬을 때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성공 비결은 A부터 Z까지 하나라도 소홀함 없이 완벽하게 할 때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들 단합 대회도 해야 되고, 또는 이제 체육 활동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이제 애사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시계 산업은 패션 산업입니다. 자, 이거는 뭐 다들 아시죠? 세이코라고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저렴한 시계가 일본에서 이제 출시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값비싼 명품의 롤렉스 시계가 인기가 여전히 좋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계는 단순히 어떤 기능이 아닙니다. 시계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패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큼 패션을 생각해서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과 수익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백화점은 부동산업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시죠? 백화점도 임대업이 아닙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동산업입니다. 입지를 얼마나 좋은 곳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월세도 잘 나올 테고요. 그리고 나중에 처분했을 때 그 지가 상승에서 더 값어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번씩 이제 어느 곳이 입지가 가장 좋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군이 좋냐, 뭐 일자리가 좋냐, 교통이 좋냐, 인프라가 좋냐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아예 보지 말라고 아예 말씀드려요. 차라리 그렇게 입지를 선정할 거면 부동산 자리에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낫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이 대기업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분석을 해서 선점을 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백화점이 있는 곳이 가장 입지가 좋습니다. 뭐 아무도 부인을 못 하시죠. 네. 자, 접니다. 자, 꼬마 빌딩 건축 사업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꼬마 빌딩 건축 사업의 본질을 알면 여러분들은 건축주로서 성공적인 꼬마 빌딩 건축 사업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6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부동산업, 시행업, 시공업, 양심산업, 패션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치산업 요 6가지 중에서 물론 모두 다 대부분이 다 해당은 됩니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하나에 집중할 때 매출과 수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어디에 집중할 때 어느 것이 이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한번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장치산업이 꼬마 빌딩 건축의 본질이라고 하면 자재 유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게 성공의 요인이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요즘 이제 재료값이 뭐 2배로 뛰었다 이런 말들 하죠. 네, 재료를 어떻게 하면 이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 패션 산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인테리어 업자가 주장하십니다. 가장 최신 트렌드를 넣어야지. 이제 선진국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디자인의 시대다. 기능적인 것보다는 디자인을 좋게 해야지 잘 팔린다. 비싸게 팔린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양심 산업이다. 설계사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설계 도면대에 기입된 대로 건축을 해야지 네, 우수한 건축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시공업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건축물을 짓자고 건설업자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 자, 시행업자분들은 자금 공정 업체 관련해서 PM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공정 관리가 핵심이다. 인력 관리가 핵심이다. 비용 관리가 핵심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자, 부동산업입니다. 건축주들이 주장을 합니다. 좋은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여서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좋은 부지를 구입해서 적정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게 성공의 핵심 요인이다. 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자면 건축 현장에 가면 자재 유통상, 인테리어 업자, 설계사, 건설업자, 시행업자 다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건축주 분들은 기껏해야 1년, 많아봤자 2, 3년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무조건 집니다. 이분들을 말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건축주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라고 딱 깃발을 꽂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요걸 딱 정하자 이겁니다. 자, 다 말이 맞죠? 다 맞는 말이죠. 장치산업 같은 만약에 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한다. 사실 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 업자들이 말씀하시죠. 가장 최신 트렌드를 활용해서 넣어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나도 좋은 트렌드의 디자인을 넣어버리면 그만한 값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분들이 도면에 기입된 대로 누락없이 시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도면대로 건축을 하게 되면 참 어떤 건물이 나올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대로 오히려 도면대로 하면 더 안 좋은 건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면에는 생각보다 상세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공업자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건축물을 짓고는 싶은데 이렇게 지었다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자금 공정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또 해버리면 비용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한다. 네, 뭐 이것도 일리 있는. 근데 어찌 보면은 너무 무식한 얘기처럼 들리죠, 사실은. 너무 다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라 가지고 배제받기 딱 좋죠. 네. 자, 정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꼬마 빌딩 건축을 할 때 이것만은 꼭 가지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정답을 아는 것 자체가 10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10억 이상의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손해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정답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자, 정답은 바로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업. 자, 여기 계신 분들이 20, 30년 동안 하신 분들이라서 건축주 분들이 이분들하고 어떤 토론을 하든지 대화를 하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축주 분들이 부동산업이 핵심이다라고 이제 깃발을 딱 꽂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그래야지만 성공적인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부동산업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진행하시면 많은 분들한테 욕을 먹으실 겁니다. 무식하다는 소리도 들을 테고요. 무모하다라는 소리도 들을 테고, 정말 능력 없다. 뭐 이건 이러다가 뭐 산으로 간다, 뭐 바다로 간다. 이상한 얘기들을 다 하실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업이라는 깃발을 꽂고 진행했을 때 수익의 가장 극대화 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딱 깃발을 명심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10억 이상을 손해를 보면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저한테 듣는 거는 10억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시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건축 한번 하면은 뭐 다시는 앞으로는 이제 건축을 안 하겠다, 뭐 10년 늦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요 어떤 꼬마 빌딩 건축 사업의 본질만 딱 가져가시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3강 꼬마 빌딩 건축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꼬마 빌딩 건축의 신축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강의는 이제 4강을 저희가 할 텐데, 4강부터는 꼬마 빌딩 준비 단계로 법규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꼬마 빌딩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단단히 저희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규는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딱 들으면 모든 법규는 마스터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환 강사님의 강의 잘 들어보셨나요? 이분의 전체 강의는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제 평범한 방법으로는 돈 벌기 힘들어요. 남다른 방법을 해야 되죠.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진짜 직장인들도 많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들어보시고 한번 미래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잉클 인생의막 클래스는 우리 40대 50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 걱정이 있다고 하면 잉클에 가셔서 검색해 보시면요, 대부분 그 해결할 수 있는 강좌가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만약 없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그 전문가를 찾아서 강의로 만들어서 바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